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 최대 병원 중 하나인 삼성 서울병원에서 간호사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의 규모가 크다는 점, 현재까지 정확한 감염 경로를 모른다는 점에서 상황이 엄중하다는 게 방역당국 판단입니다. 먼저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희영 기자. 네, 삼성 서울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이 추가로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까? 아직입니다. 어제 오후 삼성 서울병원 수술실에서 일하던 29살 간호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 간호사와 같은 수술실에서 근무한 간호사 1명, 수술 이외의 업무를 같이 한 간호사 2명이 오늘 추가로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감염된 이 병원 간호사는 모두 4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들과 함께 수술에 참여했거나 식사를 함께한 동료 의료진, 또 동선이 겹치는 환자 등 623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진 간호사와 접촉한 121명은 자가격리 조치를 했는데요. 의료진 88명과 확진 간호사 가족 8명, 수술을 받았던 환자 25명이 포함됐습니다. 조금 전 1차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623명 가운데 347명이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같은 수술실에서 일한 의료진 36명 가운데 확진된 간호사 3명을 빼고는 전원 음성이었습니다. 나머지 273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내 5대 대형 병원의 의료진 중에 처음 발생한 건데요. 일부 시설이 폐쇄가 됐죠. 네, 현재 삼성 서울병원 측은 간호사들이 근무했던 병원 본관 3층의 수술실 25개 전체와 탈의실을 폐쇄하고 긴급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또 확진 간호사들의 이동 동선을 따라 방역도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사흘 동안 입원 환자 접수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방역당국과 병원 측은 확진 간호사들이 평소 수술실에서만 근무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반 환자와의 접촉은 별로 없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전체 검사 결과를 기다려봐야겠지만 추가 폐쇄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매일 8,000명 넘게 이용하는 대형 병원에서 의료진의 집단 감염이 현실화하면서 긴장감은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삼성병원에서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삼성 서울병원은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악몽을 겪었던 탓에 이번 코로나19에는 나름 철저히 대비해 왔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간호사들 연쇄 확진에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 초기 방역에 실패할 경우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어서 조효정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5월 응급실을 방문한 14번째 환자로부터 시작된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감염 사태. 병원 부분 폐쇄라는 극약 처방까지 나왔지만 전체 메르스 환자 186명 가운데 85명이 이 병원에서 감염됐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후 삼성서울병원은 음악 격리병상을 확대하고 코로나19가 시작된 뒤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하루 2차례 발열 인후통 등 증상을 확인하도록 했지만 방역망은 또 뚫렸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은 하루 외래 진료 환자가 평균 9,000명, 병상 수는 2,000개, 직원도 9,000명에 이르는 손꼽히는 대형 병원입니다. 그만큼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우선 면역력이 취약한 중환자나 임산부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중증 환자들과 기저질환자들이 많은 대형 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는 것은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특히 확진 간호사 4명이 수술실 전담이고 접촉한 환자가 19명인 것으로 알려져 추가 감염 우려가 여전합니다. 병원 건물이 크고 이동 반경이 넓은 만큼 입원 환자뿐만 아니라 외래 환자로 감염이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간호사들과 접촉한 의료진이 100명 가까이 자가격리에 들어가고 본관 수술실이 전체 폐쇄되면서 진료 활동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정상적인 진료 행위에 장애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수술실에 속해 있는 전문 인력들의 공백이 되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의료진에 의한 일반인 감염은 아직까지 없다면서 역학조사를 통해 추가 감염 가능성을 철저히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효정입니다. 네, 미국의 한 바이오 기업이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에 대한 임상시험에서 항체가 형성되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연일 백신 개발의 속도를 강조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난 진전이라면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먼저 워싱턴 여홍규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바이오 기업 모더나는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에 대한 일상 임상 시험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45명의 참가자를 세 그룹으로 나눠서 각각 다른 양의 백신 후보 물질을 2차례 투여한 결과 참가자 전원에 코로나19 항체가 형성됐다는 겁니다. 이들 중 최소 8명에겐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중화 항체도 만들어졌습니다. 모더나 측은 비록 일부 참가자이긴 하지만 중화 항체가 형성된 것에 대해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The 25 microgram dose, we are already seeing an immune response at the level of people who've been infected with this virus. 모더나 측은 임상시험 참가자 일부가 발열과 근육통, 두통 등 일시적인 부작용을 경험했다고 전했습니다. 모더나 측은 조만간 600명을 대상으로 2상 임상시험을 시작하고 7월쯤엔 수천 명 규모의 3상 시험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난 진전이라고 반겼습니다. So this was a very big day therapeutically, cure-wise and vaccine-wise. Tremendous progress has been made. 이번 발표는 백악관이 코로나19 백신 연내 개발을 위한 연구팀, 이른바 초고속 작전을 발표한 지 사흘 만에 나왔습니다. 스테판 방셀 모더나 최고 경영자는 최종 임상 결과는 연말쯤 나올 거라고 밝혀 백악관의 목표대로 이르면 내년 초 백신 출시도 가능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지난달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서 4억 8천만 달러의 연구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진 모더나가 트럼프의 요구에 즉시 화답한 모양새입니다. 일각에선 이번 모더나의 초고속 백신 개발 발표가 트럼프의 재선을 위한 호재로 활용하기 위해 나온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네,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위한 또 다른 생활 공간이죠. 조계종 산하 나눔의 집도 막대한 후원금이 정작 할머니를 위해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습니다. 거액의 부동산과 현금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할머니들의 병원 치료비를 개인 돈으로 쓰고 있다는 게 직원들의 주장입니다. 이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6명이 사는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불교계의 모금으로 설립돼 조계종의 사회복지법인이 28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MBC PD 수첩팀이 입수한 지난 2018년 이사회 영상입니다. 대부분 조계종 스님으로 구성된 이사진들이 할머니들의 사후에 나눔의 집 자리에 요양원을 짓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후원을 많이 받고 잘해서 모아가지고 한 3년 계획을 세워서 요양원을 하나 잘 짓자. 요양원 100여 명 수용할 수 있는 요양원을 지어서 1년 뒤 열린 이사회에선 더 나아가 요양원을 호텔로 짓자는 말까지 나옵니다. 나중에는 이제 그걸 호텔식으로 지어가지고 이제 그것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으로 수익 사업을 하겠다는 구상. 나눔의 집은 60억 원대 부동산에 현금 자산이 70억 원이 넘습니다. 나눔의 집 직원 7명도 보도자료를 내고 막대한 후원금이 정작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쓰이고 있지 않다고 고발했습니다. 할머니에 쓰이는 병원비나 간병비를 지출한 적이 없어요. 이들은 할머니가 다쳐도 방치하고 문제를 제기해도 무시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나눔의 집 측은 이에 대해 할머니들의 의료비는 국비에서 지원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법인이 전액 지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호텔식 요양원 논의와 관련해선 명확한 답변 대신 단 한 명의 피해자가 있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모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후원금이 다른 용도로 쓰였는지에 대해 경기도가 특별 지도 점검에 나선 가운데 경찰도 내부 직원들의 고발장을 접수받아 운영진 등을 상대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자, 코로나19 감염 사례 중에는 식당에서 밥을 함께 먹은 뒤에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죠. 그런데 식사를 할 때는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냥 마스크를 쓰고 밥을 먹을 수는 없을까 생각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스라엘의 한 회사가 먹을 때 벗지 않는 마스크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보도에 한수현 기자입니다. 음식을 입으로 넣으려는 순간 마스크의 앞부분이 열립니다. 음식을 씹는 동안은 다시 닫힙니다.
식사 중에도 마스크를 벗지 않기 위해 이스라엘의 한 회사가 만든 발명품입니다. 자전거 핸들의 브레이크처럼 집게 모양의 장치를 누르면 마스크 앞쪽 구멍이 열리도록 만들었습니다. The mask will be open when you want to eat, and then it will be easy to go to restaurants and you protected against the virus and the other people sitting with you. 식당에서 혹시 코로나19에 감염될까 걱정했던 사람들에겐 희소식입니다. This mask that enables me to eat while I'm still wearing it. It's a must-have. I will buy one. 하지만 마스크에 음식물이 다 묻지 않겠냐며 탐탁지 않은 반응도 있습니다. I don't think this mask could hold with this kind of ice cream. Dripping all over. I wouldn't want to wear it afterwards. 테이블이 거의 찬 미국의 한 식당. 자세히 보니 실제 사람이 아니라 마네킹들이 곳곳에 앉아 있습니다. 거리두기에 부담감을 덜기 위해 고안한 방법입니다. It's a concept that is not frightening to people, and it gives them something, once again, light to think about instead of virus and X's everywhere. 대형 튜브 한가운데 구멍을 뚫어 한 사람씩 들어가는 거리두기 전용 테이블. 독일의 한 카페엔 긴 튜브로 만든 거리두기 모자도 등장했습니다. 채소를 재배하던 온실을 개조해 유리 부스를 설치한 식당도 있습니다. Time I saw it online, I thought, well, I'm not sure if this is allowed, as a 1.5 meter rule. Turns out it's more about being safe in here. 코로나19로 지난 3월과 4월 미국 내 식당들이 본 적자만 800억 달러 이상. 다소 우습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엔 심각한 경제 위기와 감염 위험을 벗어나려는 절실함이 숨어 있습니다. MBC 뉴스 한수연입니다.